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12월 둘째 주 두 번째 도덕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온라인 수업할 때는 이제 이 단원, 중단원 마무리하는 수업하도록 할 건데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오늘 12월 들어 가장 추운 날씨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수업 듣고 있죠. 네,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요. 오늘 교과서 218쪽 펴시고요. 자, 세계의 도덕 문제와 그 해결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하다가 등교 수업에서는 수행평가 하다가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딱 연결하지 않더라도 교과서 앞에 내용 한번 보면서 수업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게 이제 뭐 몰라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 생각 열기 한번 보면 터키 해안의 쿠르디라는 아이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3살밖에 어린아이 쿠르디가 터키 남부 해안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아마 그 사진을 여러분도 아마 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사진은 전 세계 언론으로 퍼져나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쿠르디 가족은 조국의 내전을 피해 고무 보트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쿠르디를 받아준 곳이 어디에서 없었다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쿠르디는 3살짜리 어린아이였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쿠르디와 형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아버지 빼고 그러니까 형과 엄마와 함께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배가 이제 전복이 되었나 해서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망했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진으로도 있는데요. 해변가에 그 3살배기 크루디가 이렇게 엎드려서 마치 잠든 것처럼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쿠르디는 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터키 바닷가까지 가서 이렇게 사망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쿠르디 그가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전쟁이 발생해서 어, 이제 다른 나라로 배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죠. 근데 어디에서도 이런 내전으로 인한 난민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배를 타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이제 들어와서 어, 이 예멘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찬반 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이렇게 난민 문제 하면 우리나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도 난민 문제 관심 갖고 또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방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쟁 재난 지역과 난민 수용소에서 식량을 공급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며 내년에는 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네, 세계 식량기구 WFP가
올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세계 식량기구에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식량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도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거 뭐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노숙인들, 그러니까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홈리스 노숙인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무료 급식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무료 배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이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게 된 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끼니를 먹듯이 굶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 제목을 보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로 더 그 의식주 그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하지만 못 먹게 되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정말 심각한 그런 식량난에 지금도 봉착해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 도덕적 문제, 빈곤과 질병. 네, 세계에서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새끼 먹을 그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아프리카의 그런 아이들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게 그리고 막 질병에도 취약하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분쟁과 난민 문제인데요. 자, 위에 생각 열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 아직도 물론 이제 남과 북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잖아요. 잠시 휴전 상태인데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확장이라든가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나 이념 대립,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을 이유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내전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전투기 군함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 그것을 또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군사 경쟁은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쟁과 군사 전쟁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긴장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난민들, 자, 전쟁 난민들, 그들을 또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또 알고 있지만 또 이런 내전으로 인한 난민도 있겠지만 기후 난민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60cm, 60cm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지구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죠? 투발루라는 나라. 그 나라의 기후 난민. 그 기후 난민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어,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에 능통해야 되며 뭐 40세 미만이어야 되며 그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호주나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며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 이주를 못하고 그냥 잠겨가는 그 투발루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참 이런 기후난민 문제도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그 노동 문제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문제죠. 자,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희생자가 전 세계에 932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아프리카의 뭐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빨리 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양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이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치료제 만들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 개발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괜찮냐는 거죠. 뭐 이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이런 그 문제에서도 선진국들이 자기들끼리만 자기네들이 빨리 개발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확보함으로써 가난한 나라의 인도나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바이러스에서도 그냥 희생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들을 그냥 방치해도 되는가. 그것도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에볼라 바이러스 출현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써보시고요. 그럼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안 되면 개발 안 하는 걸 내버려 둔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니까 이런 것들을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선진국들이 코로나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선점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 맞을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기 생각해 보시고 써보세요. 자, 세계의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 음,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중학생인 지금도 학원 다니고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원 다니겠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뭐 지식 채널 이 영상으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 우리 정말 세계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이런 학원을 많이 다녀서 고민이 걱정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나는 8살이고 소년병입니다. 소년 군인이라는 거죠. 이곳의 반군들이 가족을 죽이고 총을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소년병이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소년병이 많습니다. 옆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북쪽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에 욕심을 내서 전쟁을 일으켰고 나는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 나라 내전에 소년병을 추산한 결과 약 5천여 명이 소년병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이용당했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되는 내전이 끝난 후에 소년병으로 착취당했던 이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 그것은 내내 끝나고 난 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들을 또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소년병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동원되어야만 했을까요? 자, 그들의 입장을 한번 공감해보고 써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 그 심정을, 느낌을 써보시고요. 자, 윗글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Save the Children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그런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세계 노동 문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자,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이죠. 자, 지구는 인류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등으로 인해서 지구는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이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물과 식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어쩌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지구를 물려줘야 될 수도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간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인간이 지구를 너무 착취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심각한 이런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2015년 4월 16일 에콰도르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사망자 660명, 부상자 4,600명, 실종자 33명, 이재민 22,421명, 에콰도르 내 학교 280곳 이상 피해를 보았고 어린이 12만 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또 이재민들은 대피시설에서 생활하면서도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어 비가 내리는 날에도 건물이 무너질까봐 야외 취침을 했다. 지진 소식과 함께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소인이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어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다. 또 국제 구호단체에서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 활발하게 모금이 이루어졌다. 종종 지진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그 이후에도 뭐 IT에서도 지진이 발생했고, 뭐 중국에서도 뭐 지진 피해 발생했고, 그랬을 때 그냥 자국 내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 구호팀을 파견해가지고 구호 활동하는데 또 힘쓰기도 하죠. 자, 이처럼 이런 자연재해는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요.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도덕적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전 지구촌이라고 하죠. 지구가 하나의 촌처럼 가까워진 시대라고 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저 멀리 저기 무슨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퍼져서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2020년 코로나19가 100년 뒤에 또 우리 인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알 수가 없죠.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당장 내년에 우리 지구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또 한 일부 지역이나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아예 교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함께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 유지 대전은 2단계로 됐고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사회 국가적인 노력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만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에서 그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댄스 파티가 열렸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군은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협조가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겠죠.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함께 노력해야 이게 빨리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백신을 접종을 처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3상 실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백신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치료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한국에서 개발했어?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됐다, 살았네?가 아니라 우리 한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 코로나19 이길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오늘 패들렛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 왜 다른 지역의 재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자, 아까 수업 앞부분에서도 말했듯이 기후 난민, 투발루 기후 난민 이야기 했잖아요. 자, 투발루는 벌써
두 개 섬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주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자, 이런 다른 나라의 재난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패들렛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22쪽 이런 세계 문제, 심각한 세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 수업 시간에 만나요.